안녕하십니까. CSBS 뉴스 로드업 진행을 맡은 연시온입니다. 2학기에 반이 지났고 그간 학교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학우들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중 많은 이슈가 됐던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총여학생의 폐지와 인권위원회 신설이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학우들이 오해나 오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 로드업에서는 총여학생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인터뷰했습니다. 여성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발단과 사건이 있었는지, 다양한 총여학생의 활동을 통해 교내 여성 인권의 개선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학우들만을 위해 재정을 사용한다는 불만과 더불어 총여학생의 폐지와 인권위원회 신설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2020학년도 총여학생회 전 회장 이하영님과 전 재정국장 윤하은님의 인터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 18학번 34대 총여학생회장으로 있었던 이하영입니다. 네, 저는 기독교 교육과 18학번 이제 기둥 총여학생회 전 재정국장 윤하은입니다. 19년도 전부터 이제 신령 수련회라든지 어떤 수업 중에 성희롱이나 성차별 같은 발언들이 꾸준히 있었고, 그런 발언들을 이제 학생들은 들어만 오다가 이제 그런 인권 의식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런 발언들은 이제는 그만 듣고 싶다 하는 여론들이 많았고, 아무래도 사건이라고 하면 성희롱, 성차별 같은 교수님들의 발언들이나 총학 내부에서 리벤지 포르노 링크가 공유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해결해야 할 기구가 역할을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는 아무래도 그런 성희롱, 성차별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보니까 그런 발언들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주로 많이 했었고, 그런 회의를 교수님들, 교직 교수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어떻게 이걸 예방하고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마련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강의평가에 인권 항목 추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얻어낸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재정적인 지원은 교육복지팀 지원금이랑 학생회비를 함께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학생회비보다는 주로 교육복지팀 지원금으로 총여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특위 때는 학생회비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여학생만을 위한 재정 사용은 물품 지원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에만 해당이 됐고, 나머지 사업에는 이제 남하구와 여하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사업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지출이 로뎀 개선 사업이었는데요. 그 로뎀, 여학생 로뎀은 정비할 것도 없었고, 또 주로 남하구 분들이 사용하는 로뎀 위주로 이제 로뎀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복지팀과 대의원의 컨펌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대부분의 재정 지원을 해주는 교육복지팀에서 사업 계획서를 이제 확인하고 사업 대상자나 의도, 목적 등등을 다 확인해서 이 사업이 남하구와 여하구 모두에게 적절하게 이제 행해졌는지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서 이제 남하구들의 배제는 저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현재는 총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신 것 같던데, 그 총여에 이제 여러분의 등록금이 사용되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총여가 학우들의 소중한 등록금을 잘못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추가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뭔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권익 증진이라든지 복지를 실행하는 게 과연 그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우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을 위한 복지를 증진시키는 게 과연 아동만을 위한 것인가? 과연 아동만을 위해서 그들의 돈을 써야 하는 것인가?
또 뭐 군대 안에 있는 군인들의 인권을 좀 증진하기 위해서 또 인권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복지를 지켜주는 것이 과연 군인들만을 위한 것이어서 군인들의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사람들의 생각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총신대학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런 믿음이 중심이 되는 학우분들이라면,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학우분들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로 인권위가 만약에 생기면 똑같이 선출직도 뭐 선출직이고 같은 권위의 기구랄까요? 그런 기구로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총리와 성격이 많이 뭐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더 포괄적인 그쵸. 대상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 장애 인권이라든지 어떤 탈북 학생들에 대한 거라든지 외국인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학우분들에 대한 인권을 더 챙기게 될 텐데, 그러면 사실 기구의 그런 규모가 되게 커져야 하거든요. 네. 지금 총녀가 이 여성 인권을 다루는 것만 해도 되게 벅찬 상황인데, 더 많은 인권들을 챙기려면 더 기구의 성격이 커져야 하는 게 맞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고, 또 인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선출직이라고 되면 그런 당사자들, 총리회일 때는 여학우분들이 이제 회장과 부회장을 네네. 맡았는데, 인권위가 된다면 여학우분들뿐만 아니라 뭐 그런 당사자들이 그렇게 선출이 될 수 있는가에 그쵸. 대한 당사자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신대학교의 대학기본 역량진단 평가 탈락에 대한 원인이 다시 한번 새롭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박희석 전 부총장님의 특별기고문에서는 2021년 9월 10일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학교 측 면담 내용과는 사뭇 다른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지혜, 강호경, 박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희석 전 부총장이 특별규고문을 작성하여 총신대학교의 대학역량평가 탈락 원인에 대해 학교 입장문과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 총신대 부총장 겸 신대원장으로 재직하며 1주기 평가를 진행했고,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대학 평가를 끌어냈던 박희석 은퇴 교수는 학교 입장문에 대한 반박으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교육부가 종교사학을 염두에 둔 평가 지표를 만든 적은 없으며, 그럼에도 총신대학은 여러 번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기에 이번 평가를 종교사학이라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내 사태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방학을 연장해서 결손되었던 법정 수업 일수를 모두 충족시켰기에 학내 사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문제들로는 평가 준비 과정에 대한 문제, 2019년도 2학기 성희롱 사태, 총장의 보직 교수와 직원들에게 가한 인사명령의 문제, 비합리적인 구조개혁 운용, 신설학과 개설, 신규 직원 채용 공정성 이슈, 필요 없는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특별기고문 전문에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준비 과정의 문제, 인사명령, 신사학과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첫째, 평가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는 2018년도에서 2020년도 대학 운영에 관한 진단 결과를 받기에 2018년도 이전에 평가 준비를 들어갔어야 했지만, 학내 사태로 인해 이재소 총장이 2019년 5월 말에 취임하여 기간이 부족해 평가 준비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2019년 2학기에 성희도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2019년 9월에 신학과 모 교수가 수업 시간에 불미스러운 발언을 하여 학생 대표가 참석하는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모든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관련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신대학교의 면회가 실추되었을 뿐더러 진단평가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셋째, 인사명령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재소 총장은 취임 후 2019년 7월 19일에 약 42명의 첫 보직자를 임명했습니다.
약 20일에 걸쳐 약 36명이 연속으로 교체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준비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집필하는 등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기본역량 진단 자체 진단 평가위원 18명이 2020년 12월 18일에 처음 임명되어 그 전까지의 평가 준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평가 준비에 가장 집중해야 할 시기에 여러 번 인사 이동시킨 것이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평가에서는 구조 개혁을 통해 합리적으로 재정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재서 총장은 학교 조직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보직자를 세워 재정에 부담을 준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전 총장 재임 씨는 처장급 이상 보직자가 15명이지만 현재는 19명이니 행정 조직과 재정 지출은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사학과 개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여우 전 총장 당시 학과 수를 늘리기 위해 중도 제한 상담학과를 신설하였고 그 결과도 타 학과 입학 정원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서 총장은 10명 정원으로 학과를 운영한다는 것은 경영 효율에 문제라고 판단하고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이를 무효시켰고 입학 정원을 7명으로 축소하여 학과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서 총장은 2020년 10명 정원으로 통일개발대학원을 신설하였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김여우 전 총장 당시 중도재활상담학과 신설보다 통일개발대학원 신설이 더 큰 압박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총장 부인의 특별 채용은 교육부 감사단의 발표에 역행한 인사였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교육부 감사단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재단이사, 감사, 그리고 총장의 친인척이나 가까운 교인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다수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원 인사 규정은 지켰다고 하나 자신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총장 사무를 신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인사 명령 기한지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총장은 자신의 아내의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2018년 교육부는 이를 이행한 총장과 이사장을 제외하고 소수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일곱째, 신규 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원 신규 채용은 새로운 직원을 필요로 하는 해당 부처가 요청할 경우에만 임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양지계약신학연구처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2020년 2월에 총장이 학예사를 신입 정규 직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일부에서 양지박물관은 이름만 박물관이지 전시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예사가 필요 없다고 조언하였으나 총장은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점 사업이라면서 학예사 임용을 추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채용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역점 사업이라고 한 박물관은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박희석 은퇴 교수는 가장 큰 원인이 이재서 현 총장의 행정 집행에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학년 2학기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아 늘품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를 총학생회 측에게 이관하였고 10월 4일 정기총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실망스러웠다는 입장을 보이며 학우들은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10월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학우들의 목소리와 적절한 조치가 반영되어 더 발전하는 총신대학교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CSBS 뉴스 로드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